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교재 1장에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 나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나는 누구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의 과거, 또 나의 현재, 그리고 나의 미래는 어떤 사람이어야 될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고, 그리고 괜찮은 나를 만들기 위해서 나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사실 자기 자신이 가장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의 어떤 힘을 기르기 위해서는 먼저 내면도 중요하고 우리 외면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웃는 얼굴 만들기 이런 걸 좀 해봤죠. 여러분 혹시 웃는 얼굴 한번 해보셨습니까? 물론 해보셨겠죠.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자기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은 노력을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진로 탐색 수강 학생들은 자기 스스로를 잘 다룰 줄 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이제 나 자신을 분석하는 단계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흥미와 가치관을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자기 자신의 분석을 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진로가 적합한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흥미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있을까? 내가 무엇을 하고 싶어 할까? 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직업을 선택을 할까? 라는 문제죠. 내가 A라는 분야에 하고 싶고 흥미가 있다고 하더라도 내 가치관과 맞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가 일을 하면서 늘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에 학습의 목표는 일단 자신의 흥미를 한번 이해해보고 자신의 흥미에 적합한 직업 환경은 어떤 것이 있을까라고 하는 직업 환경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 흥미, 어떤 일을 하고 싶다, 하기 싫다와 같이 이것도 개인의 어떤 성격 특성을 의미하죠. 우리가 전 MBTI도 성격 특성이지만 흥미도 역시 성격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흥미는 사람은 각자 뭐 자신의 독특한 특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저는 하나 또는 6개 뭐 중에서 두세 개 이렇게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한 특성을 먼저 발견하고 발전시킨 사람이 남보다 먼저 성공의 열쇠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특성을 발견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목표라든지 이런 걸 세우기가 좀 어려워서 남보다 빨리 어떤 노력을 할 수가 없게 돼 있죠. 행동을 옮기지 못하게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성을 발견하고 하루빨리 진로 목표를 정해야 그 진로 목표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방황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는다는 것은 자신의 진로 방향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활동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하고 싶어 하는 일을 할 때 더 행복하고 어떤 일에 대한 성취감을 느낄 수 있으며 그 분야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것이죠. 저의 첫 직장에서 살펴보면은 저는 그 일을 하면서 그렇게 행복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행복한 일을 찾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직장을 옮겨야 했고 또 그 옮기는 과정에서 결국은 또 뭐 생계에 대한 문제도 생기고 하다 보니
일을 하면서도 계속 갈등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장을 들어가기 전에, 입사하기 전에 미리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을 충분히 검토하고 또 그 일에 대해서 한번 현장에서 인턴이나 아니면 아르바이트나 이런 걸 통해서 한번 경험해보고 정말 이 일이 나한테 맞는구나 라고 확신을 갖고 그 일을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은 발전 가능성도 있고 좀 행복하게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의미죠. 우리가 흥미를 살펴볼 때, 이 홀랜드를 우리가 이제 홀랜드라는 학자를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 홀랜드는 그 2차 세계대전 때 그 어떤 장교로 군대에 참여했다가 사람에게는 군인들에게는 그 몇 가지 나름대로의 특성을 가지고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전쟁이 끝난 후에 대학에 들어와서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특성을 연구한 건데 이러한 그 홀랜드는 그래서 이 육각형 흥미 육각형이라 지금 보이는 것인 육각형인데 이러한 흥미 육각형 모형을 통해서 개인과 환경 간의 적합성 이론을 설명해 주는 것이죠. 자, 이것은 뭐냐면 개인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은 이와 같이 6가지 성격 특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6가지 성격 특성은 현장형, 또 현실형이라고도 하죠. 그룹 1에 나와 있듯이 또 탐구형, 그리고 예술형, 사회형, 진취형, 관습형. 자, 그래서 영어로는 현실형은 R이라고 하고 탐구형은 I, 예술형은 A, 사회형은 S, 진취형은 E, 관습형은 C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뭐 현실형 다음에 예술형 이렇게 오면 안 되고 이 이론에 의해서는 현실형, 탐구형 이렇게 와야 됩니다. 그래서 리아색이란 이론이라고 합니다. 리아색. 자, 그러면 우리가 대표적인 이 흥미검사 이 홀랜드를 통해서 2가지 나의 흥미를 찾아볼 것입니다. 나는 어떤 흥미를 가지고 있을까? 자, 홀랜드의 4가지 주요 원리를 살펴보고 4가지 주요 원리와 5가지 부가적 원리에 대해서 살펴본 다음에 우리가 간편 흥미 검사를 통해서 자신의 흥미를 좀 알까 합니다. 자, 첫 번째 4가지 원리는 대부분의 사람은 6가지 성격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6가지 성격 유형은 현실형, 탐구형, 예술형, 사회형, 진취형, 관습형이고 둘째로는 또 직업 환경에도 6가지 직업이 있다는 것이죠. 그 6가지 직업은 현실형, 탐구형, 예술형, 사회형, 진취형, 관습형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기술과 어떤 능력을 발휘하고 그리고 자신의 어떤 태도와 가치를 표현하며 자신에게 맞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찾아다닌다는 것이죠. 그런 환경을 찾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개인의 성격 특성과 직업 환경이 그 상호작용으로 행동으로 나타난다. 즉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특성과 이러한 개인 특성만으로 어떤 행동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직업 환경 간의 상호작용이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자신의 성격 특성과 직업 환경이 아주 잘 일치된다라고 하면은 그 행동은 어떻겠어요? 굉장히 적극적이겠죠. 만약에 자신의 성격 특성과 직업 환경이 전혀 맞지 않는다. 그러면은 일하기 싫죠. 행동도 굉장히 이제 반응이 늦게 나타나고 또는 심지어는 행동이 안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4가지 원리를 우리가 이해를 좀 하시고 자, 사람도 6가지 특성, 직업도 6가지 직업 환경을 가지고 있고 또 사람들은 자기 특성에 맞는 직업 환경을 찾아다니고 또
어떤 개인의 행동은 특성과 직업 환경의 상호작용으로 나타난다. 이 정도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완전 이 홀랜더 자기 성격을 이해하는데, 흥미를 이해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5가지 부가적 가정을 우리가 간단히 살펴보면 5가지 부가적 가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재의 29페이지를 보든지 아니면 요 그림을 보시면 됩니다. 밑에 육각형 모형을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관성이죠. 이것은 성격 유형, 그러니까 개인의 성격과 직업 환경 모형을 연결할 때 2가지 쌍으로 흥미를 봅니다. 가장 높은 숫자가 점수 나온 것이 첫 번째 흥미 유형, 2번째 높은 숫자가 높은 것이 이제 2번째 흥미 유형이죠. 그래서 2자리 코드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쌍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성격 유형과 환경 모형을 연기를 지을 때 어떤 쌍은 다른 쌍보다 더 가깝게 관련되어 수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 R, 이게 R이죠. R, I 이렇게 2자리가 흥미 코드라고 하면 굉장히 가까이 있죠. 이렇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 일관성이 가장 높다 이렇게 보는 거고, 자, 이 RA가 나올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 조금 환경과 떨어지죠. 한 칸이 떨어지죠. 이것은 중간 정도 일관성이 높다고 하고, 만약에 RS 가장 거리가 멀죠. 이것은 일관성이 좀 낮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직업을 이해할 때 이 R형은 육체적인 활동을 굉장히 선호하는 건데, 또 대외 활동을 잘 하지 않고, 근데 이 S는 대외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거죠. 사람들과 많이 접하고 살아가는 활동. 그래서 어떤 성격의 반대인데, 이 2개의 반대가 자신의 흥미 코드로 있는다는 것은 굉장히 일관성이 좀 떨어진다 라고 본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일관성은 2자리 코드가 가까이 있을수록 일관성이 높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변별성은, 자, 사람이나 환경이 얼마나 잘 구별되는지를 나타내는 것인데, 자, 이 원점에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육각형이 그려집니다. 자, 육각형이 이제 여기서 자기가 선이 나오는데, 딴 거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 여기서 이제는 사이형만 상당히 높게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요 사람은 다른 직업 환경과는 별로 어울리지가 않는데, 유독 요 사이형에만 아주 뛰어나게 높죠. 그러면 요 사람은 다른 직업에는 별로 관심이 흥미가 없고, 요 사이형에만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변별성이 높다고 하는 겁니다. 가장 높은 거에 변별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면은 요 사람은 요 사이형의 직업을 했을 때 훨씬 더 행복하고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말도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는 변별성이고, 자, 정체성은 이런 것이죠. 자신에게 갖는 정체성 또는 환경에 대해 갖는 정체성이 얼마나 분명하고 안정되어 있는가. 자, 요 사이형은 전 교사라든지 상담사 뭐 이런 사람이 적합한 직업이고, 요 R쪽은 엔지니어, 기술자, 운동선수 이런 쪽에 적합한 직업인 것이죠. 그런데 내가 사이형이면서, 성격 특성이 사이형이면서 내가 지금 상담사를 하고 있어요. 그럼 어때요? 내 흥미하고 직업이 환경이 딱 맞는 것이죠. 그러면은 정체성이 아주 높은 것이죠. 그래, 나는 상담사로서의 역할을 잘 해야 된다. 상담사는 어느 누구도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자기 스스로의 정체성이 높아지죠. 근데 만약에
요 R 쪽에 있는 사람이 상담사를 하게 되면은 흥미와 자신의 특성과 직업 환경이 안 맞죠. 내가 왜 상담사를 해야 되지? 나는 정말 모르겠어. 나하고는 정말 맞지 않아.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자기 직업에 대한 정체성이 굉장히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자기 특성에 맞는 직업 환경에 간 사람이 정체성이 아주 높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일치성은 대부분 이전 두 자리 코드로 일치성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비슷한데, 자, 현실형의 특성 있는 사람이 현실형에 대한 직업을 갖고 있다. 그러면 딱 일치가 되죠. 이제 이런 것이죠. 그래서 실제적인 성격 유형을 가진 사람은 실제적인 환경에서 활발하게 활동한다. 현실형이 특성이 갖고 있는 사람이 현실형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데, 만약에 현실형이 사람이 뭐 예술형이나 사회형의 직업을 갖게 된다고 하면 활발하게 활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흥미하고 다른데 이런 것이죠. 또 지금 두 자리로 봤을 때는 그 이제 요리사가 코드가 어떻게 되냐면 요리사는 AR입니다. 몸을 많이 쓰는 R 쪽하고 예술적인 측면이 강해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코드가 자 AR이 요리사예요. 자 AR 요리사인데 이 사람이 실제로 지금 요리사의 일을 하고 있어. 얼마나 활동이 좋겠어요. 자기 특성 일치하고 딱 맞으니까 이런 것이 이제는 일치성이라고 볼 수 있겠고, 자 계측성은 그 흥미 유형과 환경 유형 간의 관계는 이 육각형 모형에 따라서 결정 지어질 수 있는데, 자 이게 거리가 가장 먼 곳 따져봅시다. 이렇게 이건 거리가 가장 멀죠. 그러니까 RI는 거리가 제일 가깝고 RA는 두 번째로 가깝고 RS는 거리가 가장 멀죠. 그러면은 이 2로는 거리에 반비례한다는 것이죠. 즉 뭐냐면 그 R형 특성과 R과 사이형의 특성은 서로 반대에 위치해 있다는 것이죠. 즉 거리에 반비례한다는 거예요. 거리가 멀수록 서로 비슷한 것이 아니고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죠. 거리가 멀수록 서로 성격이 다르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 이제는 계측성입니다. 이것이 이제는 부가적 가정이다. 일관성, 뭐 변별성, 정체성, 일치성, 계측성. 근데 뭐 특별히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일관성이 뭐 높고 중간이고 멀어도 그 일관성이 낮다고 해서 직업에 대한 어떤 만족도라든지 이것이 차이 나는 것은 아니라고 연구 결과가 좀 나와 있어요. 근데 변별성만큼은 변별성이 높은 곳에 근무하는 사람이 행복하고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이건 좀 밝혀지고 있습니다. 축구선수 이청용이 좀 나오는데요. 이청용을 여기에 쓰는 이유는 사실은 이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학벌이라든지 학교라든지 뭐 이런 인간관계가 굉장히 이제 인맥들이 중요하게 생각되지는 그런 뭐 운동선수가 다 옛날에는 그랬죠. 근데 중학교 중퇴 학력으로 상당히 이제는 국가 선수도 되고 뭐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이청용 선수는 어떤 노하우가 그 비밀 훈련을 통해 실력을 향상시키기보다는 어떤 훈련 일기를 썼다고 해요. 내가 한번 훈련이 나가면 그 훈련을 다시 한번 혼자 피드백 해보는 것이죠. 무엇을 잘했고 무엇을 잘못했고, 그래서 잘못한 부분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서 뭐 과학 축구를 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던 이유는 본인이 그렇게 스스로 끊임없이 피드백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다듬어 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몰입과
집중력, 이것이 이청준의 성공 비결이라는 것이죠. 자, 몰입은 그 일에 미치는 것이죠. 한번 그 일에 빠지면 뭐 세상 모르는 것이죠. 몰입의 즐거움, 정말 여러분이 좋아하는 일에 몰입하라는 것이죠. 성공을 하려면 네, 과감하게 한번 몰입을 한번 해보시고, 또 이 몰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여러분에게 뚜렷한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교재를 통해서 정말 내가 좋아하고 잘하고 하고 싶어하는 일을 찾아서 4년 동안에 그거를 이루지 못하더라도 그 이후에 이룰 수 있도록 설계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교재 31페이지에 나의 흥미 유형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31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 검사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그 검사는 첫 번째 흥미 1, 2, 3, 4, 5, 6의 표를 보고 자신하고 비슷하거나 선호하는 빈칸에 모두 동그라미를 해보고, 이 가로 안에는 그 내용을 읽고 1에서 5 중에 택한 번호를 한번 작성해 보는 것이죠. 자, 책을 보시면 그 첫 번째 6가지 흥미 유형 확인하기, 흥미 1이 있죠. 그래서 B급 친 곳에 나에게 해당되는 것을 모두 동그라미 해보자. 나는 강건하다, 나는 수능적이다, 나는 물질주의적이다, 나는 완고하다, 나는 실제적이다, 나는 현실적이다, 나는 엄격하다, 나는 안정적인 것을 좋아한다, 나는 말이 없고 묵뚝뚝하다, 나는 검소하다. 자, 자신에게 해당되는 것을 동그라미를 다 쳐보시고, 그리고 오른쪽에 가로 안에 해당되는 번호를 써보자. 동물이나 기계 도구를 사용하여 일하기, 물건을 수선하거나 만드는 일, 아주 재미없으면 1번, 재미없으면 2번, 그저 그러면 3번, 재미있으면 4번, 아주 재미있으면 5번, 이렇게 번호를 써가지고 나중에는 동그라미를 1점씩 더해서 합계를 쓰고 번호를 그대로 써서 A, B의 합을 하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동그라미를 5개 쳤다. 그럼 5가 되겠죠? 그리고 번호를 3번을 했다. 그러면 3이 되겠죠. 그럼 5 더하기 3, 그래서 A 플러스 B의 합은 8,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흥미 1, 2, 3, 4, 5, 6을 여러분들이 작성을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십시오.
네, 그래서 흥미 1, 2, 3, 4, 5, 6에 대한 A 플러스 B의 합계가 다 나온 사람은 자, 요걸 저는 그 33페이지에 점수의 합을 적어 보시고 페이지 34페이지에 이런 육각형 모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각형 모형에 자, 요게 이제 0이라고 놓고 5점, 10점 이렇게 그리고 15점 요 번호로 생각하시고 숫자가 자, 그룹 1 즉 첫 번째 흥미 이게 이제는 그룹 1이면 현실형입니다. 거기에 점수가 A 플러스 B 합계가 5점이다. 이렇게 그 5점에 동그라미 치고 탐구형 그 두 번째에 두 번째 그 흥미 유형의 탐구형이 7이면 이 정도 동그라미 이 정도 되겠죠. 뭐 예술형이 10이면 세 번째 이렇게 사회형이 뭐 13이면 이 정도 진취형이 뭐 11이면 이렇게 간섭형이 뭐 8이다. 그럼 이 정도 되겠죠. 자, 이렇게 점을 찍은 다음에 연결을 해보면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의 흥미 육각형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가장 높은 숫자 나온 S하고 사이형이 이제 우리가 S로 표현하죠. 그리고 두 번째 높은 숫자 2 요게 이제 여러분들 흥미 코드라고 하는 겁니다. 사회형이면서 진취형 SE가 이제 여러분들 흥미 코드죠.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간편 검사를 통해서 이 흥미 코드를 나왔으면 다음 시간에 하나하나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검사는 우리가 워크넷 www.work.go.kr 이 워크넷에서 심리검사에 직업 선호도 검사 S형을 하시면 훨씬 더 정밀한 검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거는 또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